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며칠 동안 이제 목감기가 걸려서 단순히 목감기로 시작을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 지금 독감에 걸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온몸이 정말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몸살 감기를 며칠 동안 앓다가 드디어 오늘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회복이 돼서 네, 방송도 또 찍게 되는데 여전히 목소리는 지금 이제 약간 갈라지고 코맹맹이 소리는 지금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더라고요. 며칠 사이 제 뉴스를 너무 아파서 뉴스도 못 봤는데 정말 많은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만 저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NAHB라는 미국 주택 가격 지수인데 이건 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 빌더들한테 그 건축 회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그래프인데 이게 이제 정확한 어떤 수치를 보고 가는 건 아니지만 빌더들이니까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조사를 한 건데 이게 당연히 보시면 여기 팬데믹 때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이게 보면 50 라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50이 되면 이게 평균 주택 시장이 이제 딱 중간인 건데 불과 정말 2020 팬데믹 시작해서 집값이 좀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다가 불과 1년 만에 정말 수치가 33까지 떨어졌어요. 지난달에. 근데 이게 뉴스에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빌더들의 자신감이 좀 생겼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빌더들은 이미 작년부터 피크를 친 이후에는 정말 주택 시장이 정말 이 자신감의 바닥을 이미 쳤더라고요. 팬데믹 시작할 때 수준으로. 물론 다행히 요즘에 부동산이 좀 올라가서 자신감이 많이 회복했다고 하지만 결국 빌더들도 앞으로 주택 시장에 대해서 크게 지금 자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많은 뉴스들이 벌써 지금 경기 침체나 레이오프가 또 많이 시작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빌더들은 당연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빌더들도 주택 시장이 그렇게 아주 좀 전망이 아주 밝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캐나다 금감원에서는 주택 시장 침체, 금융권 불안, 대책 마련을 하겠다. 그 주택 모기지 심사를 좀 더 강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뭐 물론 이제 어떤 그런 기준은 똑같지만 은행에서도 사실은 주택을 이제 모기지를 잘 안 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택 시장이 침체로 금융권 불안정 상황에 놓이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 이 금융위원장이 올 연말까지 주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현상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믿기에는 이르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 침체가 올해 말까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발생할 가능성을 믿기에는 아직 뭐 이르다. 물론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죠? 자, 금융권의 신용 상태와 주택 시장의 상황이 현재까지 건실하고 경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실업률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낮다. 그죠? 이 경제 수치수로만 보면은 경제가 너무 좋아요, 그죠? 경제가 너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이제 경제 어떤 정말 침체를 확실히 오긴 올 건데 아직까지는 좋은 거죠. 하지만 위험 요소들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 자, 주택담보대출 규정 및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변동금리에 대한 월 모기지 상환금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여기서 몇 퍼센트가 이제 돈을 못 내고 있는지 이런 건 보겠다는 얘기죠. 자, 3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놓고 금융권의 자산 및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들도 당연히 눈치가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모기지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캐나다 주민들은 주택 가격이 곧 내려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들이 부동산 전망과는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아마 봄쯤에 바닥을 치고 또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민자들이 지금 많이 몰려오고 있고 작년에 50만 명, 45만 명, 올해도 또 50만 명 가까이 받을 테니까 그런 힘들이 주택시장 분명히 끌어올릴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올 봄에 이제 주택 시장이 분명히 상승을 이뤄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런 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잘 모르죠. 근데 사실은 지금은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결국은 주택 시장이 경기를 이겨낼까라는 생각을 좀 들기는 들어요. 제 주변에도 확실하게 지금 레이오프가 막 시작된 게 좀 눈에 보이고 가게 매출이 떨어지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사람 통해 듣다 보니까 확실히 좀 어려운 시기가 지금 앞으로 오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러다 보니 40%는 봄부터 주택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자기 소망도 이제 늦는 거겠죠.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집을 나중에 사고 싶은데 좀 떨어진 가격에 사고 싶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 주택 구입 시기에 대해서 75% 응답자는 경제 불황을 우려해 주택 사는 그 구매 시기를 늦출 생각이다. 31% 집값이 떨어지면 바로 구매에 나설 것. 그러니까 집값이 조금 더 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바로 사겠다. 네, 이런 수요들이 확 밀려오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캐나다 주택시장 우리가 정말 많이 본 상황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위치, 남들도 좋아하는 위치,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참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상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쉽지 않고, 그죠? 그런데 매물도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빨리 사는 게 좋겠지만, 물론 외곽이나 좀 떨어지는 데는 가격을 좋게 잘 사면, 좀 후려쳐서 좀 잘 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하고 올해쯤에 그러니까 좀 30% 후려치는 가격으로 하여간 잘 사거나 20% 후려치는 가격 잘 사시면 어떻게 보면 또 그 이후에 오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네, 캐나다 공공 서비스 직원들이 지금 파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들어갔네요. 저는 어제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있다가 어제 좀 기운을 내가지고 텍스 리턴을 했거든요. 어제 했는데 어제 파업에 들어간지도 모르고 텍스 리턴을 했습니다. 2개나 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뭐 파업 끝나면 다시 돌아오면 또 일을 하시겠죠, 그죠? 시간을 주고 기다리면 되고 당연 급한 돈은 아니니까 상관없긴 하지만, 네, 오늘도 RCM 헤드쿼터 잠깐 지나올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지나왔는데 거기 많은 분들이 깃발 들고 뭐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이게 공무원들 파업해가지고 거기서 딱 이 깃발이었어, 딱 이 깃발. 네, 보였어요. 어쨌든 파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텍스 리턴이 생각보다 늦을 수 있고 이민, 여건 여러 가지 지금 또 늦어진다고 합니다. 뭐 시간이 좀 늦긴 하겠지만 결국 일은 뭐 돌아오면 일을 하긴 하겠죠. 프레이저 밸리 주택 시장이 2개월 연속 매매량이 증가하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격도 2%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2%면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2%도 큰 거죠, 사실은. 그죠? 봄 시장이 좀 훈풍이 불긴 불었어요. 그래서 물론 작년에 대비하면 여전히 막 40% 떨어진 39.9%네요. 그죠? 10년 평균보다 25% 났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격이 좀 오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상황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말 올라갈까? 아니, 완만하게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주택 수개월간 월세 상승은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세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월세 시장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집이 너무 비싼 거죠. 집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여전히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모기지를 잘 못 받아요.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도 그냥 정상적으로 직장을 갖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집을 살 수 있는 가격인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모기지를 자기 연봉에 뭐 4배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3배 좀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예전에 살 수 있는 집을 이제 못 사게 됐어요. 근데 그 모기지를 받아도 뭐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이자 내는 게 좀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지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렌트 시장에 몰리다 보니까 네, 지금 그 렌트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지난해 뭐 정부 발표는 45만 명이다 했는데 100만 명이 넘는 인구 증가가 됐습니다. 뭐 단기로 들어오는 사람들 다 합하면 100만 명이 넘었대요. 당연히 임대 시장이 폭발을 했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왜냐면 아까 보니까 40% 넘는 사람들이 당장 집 사기는 좀 그러네 생각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임대 시장으로 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임대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호황이 될 것 같다. 자, 미국 국채를 파는 중국 옐런이 중국에 가겠다. 이제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이제 중국이 계속 국채를 팔아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미국 달러는
옛날에는 이제 금을 기본으로 해서 미국 달러를 발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다 깨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국채를 기본으로 해서 돈을 프린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진짜 우리말로 막 우리식으로 막 프린팅을 막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뭐에 베이스를 해서 프린팅을 하는 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달러가 그 국채의 기본으로 해서 프린팅을 하는 건데 달러 가격도 떨어지겠죠? 달러의 위상이 요즘에 미국 달러의 위상이 지금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이제 페트로달러 안 쓰고 이제 유언에 쓰겠다고 막 얘기하는데 옛날에 그러면 정말 죽었거든요, 그 나라. 근데 물론 나중에 죽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이 지금 힘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힘을 안 쓰고 있어요. 나중에 물론 또 상황상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옐런이 심지어는 중국에 가서 좀 이제 좀 회의를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긴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국제 이런 기자회견장에서 누가 옐런한테 직접적으로 질문했다고 합니다. 달러 위상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옐런이 사실 이런 질문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달러 지위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누가 봐도 달러의 지위가 지금 약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결국은 달러의 지위가 기축통화의 지위가 약해지면 당연히 뭐가 상승하냐면 금이나 은, 요즘에 금값이 정말 사상 최고를 찍고 있잖아요. 즉 자산들, 정말 어떻게 보면 자산들이 가격이 결국 치솟는 사태가 오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금값, 은값,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도 지금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결국은 부동산, 자산 같은 것들이 이런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가격이 오르거든요. 또 이렇게 보면은 부동산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도 하고, 그죠? 정말 여러 가지 지금 상반되는 신호가 지금 막 나오는 시장인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게 재밌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